네, 모의고사 변형 시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연시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가볼게요. 강호 그랬습니다. 자연을 뜻해요. 강과 호수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고전 시가에서는 관습적으로 자연의 의미로 씁니다. 자, 관습적 시어로 자연 이런 의미로 쓴다. 그 다음에 사시 했을 때는 사계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사시. 그러니까 이 시는 시상의 전개 방식이 봄에서 겨울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이것도 제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보내는 사계절에 관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의 한가한 정서를 주제로 하는 시들을 묶어서 강호, 한, 정, 가라고 부릅니다. 주제면에 있어서는 강호 한정가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시조 내수가 엮여 있어서 평시조 내수가 엮여 있는 연시조다. 그리고 시조의 형식은 내용을 해석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1년은 봄이겠네요. 강호에 자연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친 흥 뭐냐면 신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시내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구나.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 소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자, 봄은 한가하게 보내고 있어. 이거 역시 임금의 은혜래.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심을 표현한 거죠. 유교적 가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초가집이에요. 미더운 강물결이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자, 미더운 강물결이 바람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미덥다 라는 건 뭐냐면 믿음직한 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표현이죠. 의인화된 표현. 그리고 의인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인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직하다 이런 표현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덕목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여름을 서늘하게 지내는 것 역시 임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호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있다. 이거는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물고기예요. 조그만 배에 그물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가을에는요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가 자가 넘는다. 자는 기류에 다닙니다. 삿갓을 비껴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서 삿갓은 모자 이렇게 그냥 머리에 동그랗게 쓰는 거 있지. 그리고 도롱이는 우비,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올 때 입는 지푸라기로 만든 우비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삿갓과 도롱이는 여기서 소박한 음식하고 비슷하게 소박한 차림, 간소한 꾸밈 없는 차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형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형식을 한번 봅시다. 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보면 강호에 뭐뭐가 드니 이 몸이 뭐뭐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강호에 뭐뭐가 드니 이 몸이 뭐뭐한 거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어머 생긴 게 보니까 똑같아. 문장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초장과 종장 마지막 초장과 종장이 통사 구조가 반복됩니다. 동사 구조의 반복, 이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달라지는 내용들 한번 볼게요. 여기는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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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그리고 흥이 절로 난다. 이거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고, 초가집에 일이 없어. 이거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했고,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거는 계절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눈 깊이가 작아 넘는다. 이거 역시 그 계절의 풍경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각각 달라지는 내용들을 깊게 물어보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 이거 역시 화자의 상황 줄여볼게요. 믿음직한 강물결 보내다니 바람이로다. 계절의 특징. 조그만 배 그물을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화자의 상황. 삿갓을 비껴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화자의 일상적 상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가하다. 화자의 상황. 서늘하다. 계절의 특징. 소일하다. 화자의 상황. 춥지 않다. 계절의 특징. 자, 한가하다. 화자. 서늘하다. 계절. 소일한다. 화자. 춥지 않다. 계절. 이렇게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치? 내용 가지고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 자체의 형식 정리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시조입니다. 자, 시조는 지금 얘는 평시조, 사수로 된 연시조 이렇게 말씀드렸죠. 평시조는 시조의 가장 기본 형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시조 이렇게 얘기하면 평시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시조의 평, 베이직, 플레인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을 초장, 두 번째 중장, 세 번째 종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3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은 4개의 마디로 되어 있어요.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흙이 절로 난다.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이거는요 지금 요건 쌤이 다시 써줄게. 얘는 현대어로 풀이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역군 은, 그러니까 역시 임금의 은혜의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대로라면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개의 마디로 되어 있다. 아마 이게 현대어 풀이로 되어 있는 거라 종장을 4개의 마디로 나누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4개의 마디로 사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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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왼쪽에다 써드릴게요. 사음보 4마디 사음보 사음보, 사음보, 그쵸? 각 장이 모두 4마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음보율은 사음보다. 그리고 글자 수도 굉장히 엇비슷하게 맞추었죠. 어떻게?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3, 4, 4, 4. 그래서 글자 수를 맞추는 음수율 같은 경우는 3, 4쪽 또는 4, 4쪽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 마디 여기는 반드시 3글자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종장의 첫 마디는 3음절 3글자를 반드시 지킨다. 엄격하게 지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조의 형식까지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상춘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